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좀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건강이 좀 안 좋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사이드 잡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이 좀 바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이사철을 맞아서 요즘 조금 그 클라이언트들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 혼자서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많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주말에 많이 못 탔고요. 오늘 간만에 월요일에 좀 휴가를 냈습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부동산 이제 클로징,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 뭐 잔금 치르는 날이라고 그러나요? 뭐 아무튼 그래서 내일 클로징이 있는 주라서 일단 오늘은 좀 쉬고 오후에 가서 이제 서류 마무리 작업을 할 걸 좀 하고요. 네, 이제 클로징을 하면 되겠죠. 자, 저도 이제 그 나이가 50대 중반이 이제 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좀 건강이 좀 안 좋았던 계기를 통해서 제 자신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됐고, 아무리 모tor사이클이 좋아도 그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피곤하지 않게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취미다 보니까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괜찮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좀 처방받아서 약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동네발이 나왔는데요. 뭐 한 1시간 반, 2시간 돌다가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간 김에 좀 점심도 먹고요. 자, 뒤에 이제 경찰 아저씨 하나 쫓아오고 있네요. 자,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GS를 사서 조금 탔죠. 그래봐야 뭐 이제 마일리지는 많이 되진 않았는데, 그동안 타면서 이런 부분 살짝 아쉽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뭐 사실 뭐 어떤 바이크를 사든지 우리가 뭐 100% 정말 마음에 쏙 들어서 사는 바이크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 샀을 때는 미국 애들은 그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그러죠. 신혼 기간 동안에는 다 예뻐 보이죠. 뭐든지 다 좋아 보이고. 근데 이제 그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바이크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됐는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피력해 볼 건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딜 브레이커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나 그 바이크 못 사겠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바이크에 대해서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정도로 구매를 망설이게 될 정도로 큰 결함도 아니기 때문에 딜브레이커는 아니고요. 일단 걱정들 마십시오. 자, 첫 번째 아쉬운 점, 가벼운 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앞에 이 스크린입니다. 이 앞에 스크린이 GS 타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왼쪽에 나브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 나브를 이제 돌려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 스크린이 올라가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내려가죠. 지금은 가장 낮은 위치에요. 가장 낮은 위치에 오늘 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바람 좀 맞으려고 가장 낮은 위치에 뒀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죠. 네, 이게 이제 가장 높은 위치죠. 자, 그런데 뭐가 아쉽냐 하면은 이 스크린 자체가 거치되어 있는 상태, 이 브라켓이 좀 아쉬워요. 여기 브라켓이 보면 플라스틱이거든요. 여기를 지지하고 있는 은색 부분은 알루미늄이고요. 근데 여기 플라스틱 부분이라서 여기가 좀 덜렁거려요. 그러니까는 아주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딩을 하다 보면 미세하게 이렇게 진동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죠. 그거 살짝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BMW답지 않은
그런 품질감이 조금 느껴져요. 근데 뭐 물론 글쎄요, 뭐 BMW에서 이렇게 뭐 약간 브라켓을 헐렁하게 만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떨리는 거 카메라로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희한한 게 이렇게 높은 포지션에 놓게 되면 좀 덜한 건데, 이거를 가장 낮은 포지션에 놓게 되면 떨림이 좀 더 심해요. 희한하게 떨림이 덜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브라켓의 그 강도 체결된 방식 자체가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나부가 그 핸들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살짝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글쎄요, 그 인체공학상 어거노믹스상 봤을 때는 이게 왼쪽에 있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옛날에 탔던 2007년형 그 GS 1200GS는 나부가 그게 오른쪽이었는지 왼쪽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오른쪽이었나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주행 중에 조작을 하려면 팔이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아무래도 그 나부가 왼쪽에 있다면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오른쪽으로 만든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스크린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 방풍성 같은 건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다 올렸을 때는 헬멧 그 위까지 그 대충 한 눈썹 있는 데까지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마 쪽은 이제 바람이 들어오고요. 이마 쪽은 바람이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마 쪽에 보면은 헬멧에 그 벤틸레이션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좀 들어오면은 머릿속이 시원해지니까 그건 좋은데, 아무튼 방풍성에 문제가 없지만 약간 이렇게 조금 루즈한 느낌이 조금 안 좋더라. 그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왕 이제 앞쪽에 그 스크린 쪽을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또 비슷한 위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TFT 계기판 있죠, 그죠? TFT 계기판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약간 뚫려 있어요. 사실 여기가 좀 마감이 돼 있었으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들이치는 바람이 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제품으로 여기를 막는 그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뭐니 위험하게 왜 그래? 자, 나와 있어요. 뭐 저기 문덜리에서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저렴하게는 뭐 아마존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서 앞쪽을 막으면 아마 노이즈가 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좀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노이즈라고 해봐야 저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바람 소리하고 타이어 노이즈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좀 더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를 뭐 사실 그 매니팩처러에서 만들어 팔 때 쉽게 그거를 덧붙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이렇게 좀 휑하잖아요, 살짝, 그죠? 뭐 물론 이제 계기판 이렇게 주행 중에는 뭐 눈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 걸 보다 보니 아 진짜 이거 왜 안 달아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이 또 하나, 두 번째 아쉬움이고요. 그야말로 저기 미국에도 하는 말 닛피킹이라고 그러죠. 쓸데기 없는 거하고 저기 그 뭐라 그래요, 아주 사소한 거로 트집 잡는 거, 그런 행위를 닛피킹이라고 그러거든요. 닛피킹이긴 합니다만, 자 그거 좀 살짝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도 뭐 마이너한 건데 사실은 계기판이 TFT 시인성 아주 좋고 좋아요. 좋은데 기능도 많고, 근데 한 가지 좀 더 욕심을 냈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 일반 로드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퍼포먼스 모드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잠깐만요. 퍼포먼스가 아니죠. 이름이 정확하게 모두 한번 바꿔볼게요. 로드 다이내믹,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저는 다이내믹, 로드 다이내믹 엔듀로, 그 다음에 레인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놨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이내믹 모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이 계기반 스타일 있잖아요. 저 타코메타하고 스피도메타가 이렇게 어레인지 된 그 스타일을 다이내믹 모드 같으면 좀 더 바꿔도 이렇게 좀 바뀔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더 레이시하게, 좀 스포리하게. 왜냐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다른 기종들은 그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BMW 다른 기종 아닌가요? 지금 RT하고 그 GT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조금 바뀔 수 있으면 사실 그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을 텐데, 좀 더 사용자가 좀 더 만족감을 갖고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게 그 로드 모드로 가다가 뭡니까 저기 다이내믹으로 바꾸면 뭔가 좀 빡세게 짠하게 이렇게 바뀌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거는 뭐 근데 사실 그야말로 진짜 닛백갱입니다. 제 그리고 욕심이고요. 뭐 기능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것도 살짝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보자. 이 핸들바의 높이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이거 아마 그 시승기 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 핸들바의 높이가 이 GS의 성격에 맞으려면 요거보다 살짝 높았으면 좋겠거든요. 한 센티미터로 치자면 한 2cm 정도만 높았어도 라이딩, 일반 라이딩 할 때도 좀 더 편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탠딩 자세에서도 손목이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거 같은 경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탠다드 하이트가 아니에요. 그 핸들바가 제 이 바이크는 1인치 지금 그 레이즈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저라고 그러죠. 핸드바 라이저가 지금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GS보다는 1인치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높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는 여기서 오히려 한 1인치가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행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스탠딩 자세에서 핸들바가 좀만 더 높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전문 엔듀로 레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GS를 오프로드 많이 타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생각이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핸들바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그 07년형 1200 GS를 탔을 때는 핸들바가 낮다라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오히려 처음 탔었을 때는 핸들바가 꽤 높다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뭐 사실 그 느낌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자기가 기존에 어떤 바이크를 타고 있었느냐, 어떤 바이크를 타다가 GS를 탔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진짜 스포츠 바이크 타다가 GS 타면 핸들바가 이렇게 높지? 하지만 할리 이런 거 타다가 이거 타면 낮죠. 아무튼 그 다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저한테 있어서는 한 1인치만 더 높았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면 참 편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1인치가 더 되네요. 한 2인치 되네요. 오케이. 뭐 어쨌든 뭐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려나요? 글쎄요, 그 외에는 아쉽다라고 느낀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지금 뭐 제가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가 더 있었네요. 요거 하나 더 있었는데,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퀵시프터입니다. 그 퀵시프터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가장 최근에 그 탔던 BMW 기종 중에서 퀵시프터가 달려 있었던 게 보자, 그게 16년형 1200RS였거든요 1200RS 같은 경우도 그 퀵시프터가 이렇게 업다운 할 때 약간 울컥거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퀵시프터를 제가 처음 사용해본 바이크이기도 했고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퀵시프터라는 게 그냥 뭐 편리하긴 하지만 아주 스무트하지는 않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벌써 그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는데 퀵시프터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GS를 타면서 느끼는 거는 그때 퀵시프터나 그 별반 차이가 없구나. 그래서 BMW는 아마 퀵시프터 모듈을 그때 이후로 별로 업데이트를 많이 하진 않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많이 부드러워졌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부드러워진 건데 제 성에 안 차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그 수즈키 S1000 GT 그 퀵시프터가 예술이거든요. 걔 같은 경우 그야말로 진짜 버털릭 스무트 해서 아마 그거랑 비교를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 퀵시프터는 제 기준으로는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어떻게 뭐 모디파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타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쩌면 제가 그 수즈키 제 S1000 GT 그 퀵시프터 때문에 약간 스포일된 것도 있겠죠. 애를 버린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BMW 그 순정품은 아니라서 굳이 포함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달려 있는 거니까. 하나 또 아쉬운 점은 이 내비게이터 6입니다. 이 모토라드 내비게이터 6가 가민 브랜드죠. 가민에서 이제 그 납품하는 OEM으로 납품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터 6가 지금 가장 BMW 내비게이터 중에서는 최신 버전이거든요. 7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거는 조금 리프오프 바가지예요. 이거는 일단 가격 자체가 800불이거든요 US 달러로. 그러면 뭐예요, 한국 원어로 하면은 거의 100만원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순정품은 아니니까 그 필수 옵션은 아니니까 이거는 옵션, 이제 선택 옵션이고요. 근데 이제 크레이들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었어요, 살 때부터. 근데 이제 크레이들만 이렇게 냅두기는 좀 웃기잖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어차피 뭐 내비게이션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또 GS는 또 내비게이션이 하나 붙어 있어야 또 어울리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화기 요즘 그 지도 맵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물론 사실 그 애플 맵이라든가 구글 맵 훨씬 낫죠. 저런 가민 제품보다 되는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독립된 내비게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산골 오지를 간다든가, 그러니까는 그 전화 연결이 여의치 않은 산중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도 제대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BMW 순정 크레이들에 이제 달려 있으니까 이 조그 다이얼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900불, 800불 과연 그 가격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좀 비쌉니다. 아무튼 지금 그 가민 같은 경우 그거의 반값에 최신 기종을 살 수 있거든요. 가민 XT인가요? 아무튼 뭐 가민도 뭐 최근 제품들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 그러다 보니까 가민 제품 같은 거 사다가 그냥 뭐 크레이들 필요 없이 붙이면 반값에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데, 이것들이 BMW 로고나 붙였다고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뭐 시인성도 좋고 좋은데 가격적인 측면이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그 제가 GS 1250 GS 어드벤처 트로피를 그동안 짧은 기간 타면서 몇 가지 이제 그 발견했던 저만의, 어떻게 보면 저만의 이제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그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날씨 끝내주네요. 볕도 쨍쨍하지 않고, 그러면서 구름은 좀 꼈지만 비는 오지 않고 아주 최고입니다. 예, 저도 지금 오랜만에 라이딩을 해서 너무 기분 좋네요. 그래, 라이딩이라는 게, 모터사이클 라이딩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죠? 시골길을 이렇게 여유있게 달릴 때 느껴지는 그런 이제 편안함, 이거 자체가 그냥 메디테이션이죠. 이렇게 초록색을 보면서 달릴 수 있다라는 거, 스트레스 없이. 이 모터사이클이 참 정신건강에 좋은 거예요.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하나 배운 게, 바이크를 탈 때는 컨디션 유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날 잠도 충분히 자고 음주 같은 거 하지 말고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한 다음에 바이크를 타야 됩니다. 왜냐면 이 모터사이클이라는 게 결국 기계를 오퍼레이션 하는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중력과 체력이 따라줘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아무튼 이제 최고의 그 라이딩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체력 안배 잘 하셔서 늘 즐겁고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모터사이클 라이딩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